안녕하세요, 문파 여러분. 드디어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 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INF라는 조약이 있어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약인데, 옛날에 소련하고 여러분 쿠바 사건이라고 아시죠? 이게 소련하고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서로 물렸던 사건인데, 이 미사일들을 물리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하기로 한 조약이에요. 그게 INF라는 조약인데, 그때 당시엔 중국이 작으니 그 경제력이나 이런 군사력으로 대단하지 않았으니까 그 미국이랑 소련이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그때가 냉전 체제에서 그 둘이서만 조약했던 조약인데,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2,000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0개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중국도 INF에 들어오라 가입하라고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권유를 했는데 중국이 안 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엄청 많이 난리쳤죠. 근데 중국의 엑스밴드인가? 그 갑자기 레이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보다 훨씬 더 거리가 멀리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우리나라한테 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잠깐 나왔을 뿐 이슈화되진 않았어요. 왜 이슈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했다고 중국한테 엄청난 제재를 받았죠. 근데 우린 중국에다 제재 하나도 못했어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진짜. 그리고 중국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쪽으로 다 겨냥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왜냐면 필리핀이나 이쪽은 중국이 그냥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닥 저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작년 기준 6위였던가 그럴 거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인도였던가 프랑스였던가, 그리고 일본이 5위고 우리나라가 6위인가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6위예요.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공격할 때 우리나라 뭐 청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일본을 초토화시킬 수 있네 막 이러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랑 전쟁을 안 해요. 일본도 우리랑 전쟁할 일이 거의 없고, 왜냐면 미국이란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일본을 친다, 일본이 우리를 친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경제적 사이클도 걸려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작살나면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을 줄 수 있는 두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 쪽에다 엄청나게 겨냥하고 있고, 또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항해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패권 질서에서 만들어 놓은 항해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 남중국해 쪽하고 우리 서해 쪽하고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로 다 넣어가지고, 자기들 나중에 2025년 뒤에는 자기들의 허락이 없이는 그 바닷길을 못 사용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쪽에다가 배치를 하냐 일본에다 배치를 하냐 그거를 조율 중이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정이 안 됐어요. 전 좀 그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동맹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문바지만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전 미국 동맹에 엄청난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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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결론은 반미, 그게 그 끝은 반미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좌파도 막 얘기하고 하지만 되게 웃긴 거예요. 반미를 하고 반일을 하면서 일본 제품을 쓰고 있고, 미국의 나이키나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서 반미 반일을 하고 있어요. 바보 아닌가요? 미국 차를 타고 있으면서 반미를 하고, 일본 물건을 쓰면서 반일을 한다? 실질적으로 뭐 옷이나 이런 걸로만 반일을 했지,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정말 생활 속 깊숙이 들어있는 건 반일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말로만 반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세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랑 떨어지면 제일 좋아할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를 잃어버리면 그 반도체를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대만? 아니에요. 대만도 위험해요. 대만도 우리처럼 좌파 우파가 좀 세기 때문에, 또 중국에 되게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감이 있어요, 미국에서 봤을 때. 근데 원래 반도체 강국이 어디였냐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지금 중국처럼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때 반도체의 대부분 회사들이 일본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프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반도체를 찢어버릴 때 우리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거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도 반도체 기술의 대부분 원천 기술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지, 원천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지만 그거를 잘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기술은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찢어져서 그 물건들을, 그 기술을 싸게 잘 만드는 게 전 세계에 뿌려져 있어요. 이게 미국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떤가요? 다 자기네 거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한복, 김치, 뭐 갓, 좋은 건 다 자기 거래. 이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가를 키워서 같이 성장을 해요.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이에요. 좀 미국의 좀 잘못하는 게, 달러를 찍어낸다는 게 좀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가치는 미국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해요. 왜냐면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잘 살려고 그래요. 지금 옛날에 청나라 때 그 아시아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가진 암수를 다 쓰는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사는 미국 동맹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못 사는 중국 동맹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성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묵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제가 늘 지금 욕하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개헌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개헌,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를 지방 호적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그거를 다 경계하고, 그거를 무마시키려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알아요. 근데 찍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왜 찍었습니까?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찍었고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죠. 이걸 바로 잡으려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 그리고 윤석열 총장 밑에서 열심히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 조직들, 이 조직들을 그대로 다음 정권에 가져가려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리사이클 해야 되거든요. 노동 문제도 그렇고 출산 문제도 그렇고 뭐 집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좌파, NL, PD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올리겠지만 좀 NL 바치거든요. NL이 장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공산주의 국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자기의 표를 얻고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NL과 손을 잡고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도 위험해요.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긴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굳건한 일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돈 안 쓰고 돈 많이 안 쓰고 최신식 무기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듯이 최신식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쉽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공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 F4 톰캣 아시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몇 대 들어왔을 때, 그때 최신식 톰캣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을 때 일본도 무시 못할 정도의 공국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일본도 바로 들이긴 했지만 좋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국방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스스로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이번 정권 더 연장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선 미국과 동맹을 해야 되는지 신중히 돼야 되는지 드디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더 이상 정말 방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엄청 힘들게 그 자리에 우리가 지키고 민주당이 있다가 이렇게 친중하는 사이에 미국이 발표했잖아요. 아시아의 리더는 일본이다. 윤석열 총장을 안타깝습니다. 흔들어서 정말 다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또 한 번 우리를 제끼고 한 발 더 앞서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임기를 채우고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발의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다시 윤석열 총장 빈군 국가는 되지 않지만 못하게 만들라고 그 윤석열 총장이 힘을 완전 빼버리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통과를 필리핀, 태국 이쪽 시키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쪽 내려온 성장이 6, 7%예요. 얘네들 금방 따라옵니다. 우리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일본은 미국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아 리더국이라고 인정을 했죠. 우리만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이 한 표 잘 가지고 한번 선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때 이 국민이 무섭다는 정보를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정부에 대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비리를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고